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재미있는 영주 역사 강좌를 맡고 있는 강사 송재승입니다. 두 번째 수업으로 회원님들에게 오늘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2018년도에 등재된 소수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수서원이 있는 우리 영주를 모든 분들이 선비의 고장, 동방의 추로지향, 유불문화의 산지 등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영주에 500여 년 전에 세워진 조선 최초의 사립대학인 백운동 서원이 있고 천년고찰 부석사가 있기 때문에 영주를 유불문화의 고장이라고 하고 추로지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소수서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소수서원이 왜 생겼는가? 조선시대 때는 원래 나라에서 세운 관학인, 지금으로 말하자면 공립학교인 향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비들이 향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나라에서 향교를 세운 이유는 인재를 육성해서 과거를 보여서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관리로 등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운 것이 나라에서 세운 관학인 향교였었는데, 이에 공부해 해오던 유생들이 과거에만 집착하는 그런 학문보다는 학문 본연의 자세인 인격 도야와 학문 탐구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학인 향교를 떠나서 사립대학인 서원이 필요로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때문에 당시 풍기 군수로 부임해 오셨던 신제 주세군 군수가 1542년도에 수군흥 출신으로 고려 말에 명신이었었던 안향 선생님의 위패를 모시고 춘추로 제례를 올리는 사당인 문성공묘를 세웠고, 그 이듬해 서기 1543년에 유생들이 공부하는 서당인 강학당을 마침내 세움으로써 사당과 서당이 합쳐져서 명실공히 조선 최초의 서원이 설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서기 1550년에 단양군수로 계시던 퇴계 이황 선생이 형님 온계 선생이 충청 관찰사로 오시면서 형제가 같은 도에서 관직에 있는 것은 안 된다, 이래서 조선시대 때 관리 운영의 상피의 원칙에 따라 도를 달리해서 풍기군수로 퇴계 이황 선생이 오시게 돼서 이황 선생께서 전임 군수인 신제 군수가 세운 백운동 서원을 살펴보건대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중국의 황제가 내렸던 사액 특혜를 들어서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이 상소문이 마침내 조정해서 논의 끝에 서기 1550년 명종 임금 5년에 결정이 돼서 명종 임금께서 친히 소수서원의 현판을 어필로 쓰시고 5가지의 혜택과 더불어
소수서원이 하사하게 돼서 드디어 신제가 세운 백운동서원이 퇴계에 의해서 사액서원,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 소수서원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소수서원이라는 서원이 조선시대 때 생긴 시대적 배경과 창건 인물 두 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사액서원이란 그러면 어떤 그 특혜를 갖게 되는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액서원에 대한 5가지 혜택 중에 첫 번째 혜택은 유생들이 공부하는데 쓰기 위한 서책을 나라에서 보내주고, 이 서책은 나라에서 간행된 책자와 나라에서 보관 중이던 책자를 하사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학전이라 해서 전답, 토지 논밭을 내려보내주는 것이 두 번째 혜택이고, 세 번째는 이 학전을 경작하는 농노, 노비를 딸려 보내주는 것이 세 번째 혜택. 그리고 네 번째 혜택은 이 학전의 소출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아니한다. 즉, 이 학전은 소출되는 모든 것을 서원에 공부하는데 전담해서 쓰도록 세금까지도 면제를 해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소수서원의 이름이 등재된 자, 즉 서원의 선생, 관계자, 그리고 공부하는 유생들은 나라의 각종 부역, 특히 군역, 지금으로 말하자면 군대, 국방의 경비까지도 면제를 해주면서 공부에 전념하도록끔 나라에서 특별한 혜택을 줬던 것이 사액서원의 혜택이 되겠습니다. 소수서원의 구조와 건물 배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서원에는 대별해서 제향의 구역, 강학의 구역, 이렇게 대별해서 2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제향구역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는 설계, 후학, 먼저 존경하는 성현에 대해서 위패를 모신 사당에 제사를 경건하게 올리고 그분의 인품을 따라 배우고 그분의 훌륭한 학문과 학풍을 이어받고자 유생들이 선현에 대한 제례를 먼저 올리고, 다음 후학, 그 다음으로 공부를 하던 것이 조선시대 때의 관례였었기 때문에 이 관례를 서원에 도입을 하여 먼저 사당인 문성공 묘에다가 먼저 제례를 춘추로 올렸던 것입니다. 이 춘추 제례를 올리는 문성공 묘는 현판을 조선 서원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이 현판을 써서 걸어놓은 것이 문성공 묘가 되겠습니다. 이 문성공 묘에 현판을 쓰신 분은 중국의 명나라의 사신으로 우리나라에 왔던 주지번이라는 분인데, 주지번은 송나라 때 육현의 한 분인 주의선생, 주자선생의 후손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현판을 써서 걸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강학의 공간에 있는 강학당은 조선 명종 임금이 써서 보내신 것인데, 명종 임금은 12살의 왕위에 오르고 21년간 재위를 하시고 춘추 33세에 돌아가신 분인데, 17살 때 써서 보낸
소수서원 현판이 강학당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학의 보조 기관들 건물로 선생님들이 거처하시고 원장님이 거처하시고 하던 그런 집무실 겸 거처로 직방제 1신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물을 보관하던 또 제기를 보관하던 전사청이 있고, 선현들의 영정을 모시고 참배하면서 선현들의 인품을 따라 배우는 그런 곳으로 영정각이 있는데, 이 영정각에는 주자 선생님의 영정과 우리나라 최초의 초상화인 회원 안향 선생님의 영정, 즉 국보 제111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안향 선생의 영정, 그리고 백운동 서원을 세우신 신제 주세봉 군수의 영정, 보물 717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대의 왕을 3분을 모시고 5번 영의정을 역임하시면서 조선 125명의 청백리 중에 가장 으뜸으로 치는 오리 이원익 선생의 영정, 그리고 미수 허목 선생의 영정, 그리고 오성과 한음의 그 유명한 한음 이덕형 선생의 영정이 영정각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구역으로 나라에서 보내주신 장서, 책을 보관하는 장서각, 그리고 학부제, 지략제, 학생들이 그 기숙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로 지어진 학부제, 지략제가 있었고,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서원 바깥에 마을에 모여서 때로는 자치, 때로는 하숙을 하는 학생들이 우글우글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다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유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마을을 교촌리로 불렀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는 교동이 많습니다. 교동, 경주에도 교동, 그 다음에 전주에도 교동, 서울에도 교동, 대구에도 교동. 이 교동은 서원이나 향교에서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모여서 하숙, 자취를 했던 마을을 교동, 가르칠 교자 교동으로 이렇게 불렀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심신수련의 구역이 있는데, 소수서원에도 신제 주세봉 선생이 세우신 경념정이라는 정작, 그 다음에 퇴계 이황군수가 세우신 취한대라는 정자가 있고, 그 다음에 취한대 앞에 흘러내리는 죽계천변에 커다란 바위에 붉은 글씨로 공경 경자를 새겨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신제 주세봉 군수가 직접 글씨를 쓰고 새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자는
조선 선비들이 지향하는 경사상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한다는 그런 경사상을 아침 저녁으로 서원을 드나드는 유생들이 그 바위의 글씨를 보고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라는 뜻으로 경자 바위를 새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정각에 보관 중인 영정에 대해서는 아까 국보와 보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건물로 제향의 공간인 사당 문성공묘는 보물 제1402호로 지정되어 있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서당인 강학당은 보물 제1403호로 지정이 돼서 나란히 보물 두 개가 있습니다. 이어서 소수서원 출신의 수많은 인물들을 가운데서 몇 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소수원 출신으로 약 4천여 명이라는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이번 녹에 의하면은 소수서원은 1543년에 세워지고 마지막 한 분을 배출하신 1889년까지 이번 녹에 기재된 인원이 약 4천여 명으로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고 최초의 사학서원이고 그리고 최다 서원 중에서 가장 많은 유생을 배출한 곳이 소수서원이 되겠습니다. 소수서원 출신으로 가장 드러나신 분은 약포 정탁 선생님, 임진왜란 때 우의정으로 계셨고 판중추 부사를 역임하시면서 이순신 장군이 옥에 갇혀서 생명이 위험할 적에 이순신을 구명하는 상소문을 임금에게 올려서 이순신을 구명해서 백의종군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업적을 남기신 약포 정탁 선생님, 그리고 임진왜란 때 수신사로 일본을 다녀오고 임진왜란 때는 몸소 도체철사 육군참모총장 야전군 사령관으로 부산 전투에서 전사한 학봉 김성일 선생을 배출했고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동운부군옥이라는 책을 저술한 초간 권문의 선생님이 우리 소수서원 출신이시고요. 그 다음에 퇴계 이황 선생이 성리학을 집대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보급하고자 목판에다가 성학식도를 새겨서 책으로 찍고자 목판을 간행할 적에 재정을 도와서 성학식도 목판이 완성되도록 노력을 한 소고 박스님 선생, 그리고 단양십조라고 해서 단양군수 재직 시에 단양에 너무 어려운 곳에 세금을 너무 과하게 매겼으니 이 세금을 감면해서 단양 백성을 부유하라고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서 유명한 단양십조 상소문의 주인공 금계 황줄량 선생, 이어르는 선주 목사 재직 시에 병을 얻어서 객살하셨는데 청백리에 올라 있는 분이고요. 다음으로는
조선 최초의 천문 지리서인 칠정산 외편이라는 천문 지리서를 저술하고 이조 판서를 역임한 무성 출신의 무송헌 김담 선생님, 그리고 퇴계 이황 선생의 수제자로 퇴계 이황 선생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빌려온 책을 주인에게 반드시 돌려주라는 임무를 맡긴 수제자 간제 이덕홍 선생,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에 장갑, 말하자면 술에 장갑을 해서 적진으로 돌진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장갑차, 그리고 거북선의 기초 설계도를 만들어서 나라에 바쳤던 서호당 이계립 선생이 소수서원 출신으로 우뚝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약 4천여 명의 많은 선비들이 배출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다음번에 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소수서원 강의는 마치고 공부는 마치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면은 마스크 하시고 오늘 강의 내용대로 소수서원을 한번 실제로 답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재미있는 또 이야기로 수업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